오늘장 중심이 될 이슈 살펴보고 그 안에서 중심이 될 수 있는 기업 찾아보는 시간입니다. 수요일 마켓포커스 리더스인덱스 박주근 대표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대표님 오늘은 지주사 이야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정책 기대감, 특히 증시 부양 정책 기대감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만년 저평가 지주사들의 상승 랠리가 계속되고 있는데 먼저 지주사들의 상승률부터 체크해 주시죠. 네, 새 정부가 출범한 지 이제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그 이전부터 상법 개정부터 시작해서 자본시장 활성화에 대한 여러 이야기가 나오면서 그에 대한 정책 수혜주로 우선 지주사가 뜬 것 같습니다. 연일 신고가 행진을 계속 하고 그러니까요. 있었죠. 이제 이번 달만 대비해도 20% 이상 상승한 곳이 꽤 있었고요. 물론 이제 어제 오늘 또 원래 통과하기로 했던 상법 개정이 조금 미뤄지면서 지금 조정 국민에 들어갈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방향성은 지주사의 연일 행진은 계속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옥석을 가릴 필요는 있지만 전체적으로 지주사들의 저평가, PBR이 지금 1, 2하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저평가에 대한 원래 회복은 올해 안에는 계속되지 않을까라고 좀 조심스럽게 예측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표로 살펴보니까 하나 같은 경우에는 이달 들어서 무려 21% 넘게 올랐고 두산도 언급해 주신 것처럼 20% 넘는 상승률, SK는 19.55% 올랐습니다. 이렇게 20%대 상승률을 기록한 건 하나, 두산, SK인데 이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주목할 포인트들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크게 자체적인 본업에 대한 경쟁력이 한 축이 있고요. 그리고 배당과 자사주에 대한 이슈가 한 축이 있습니다. 두산 같은 경우는 두산은 지주사인데도 불구하고 PBR이 7이 넘습니다. 보통은 1, 2한데. 예, 1, 2한데. 그런데 이렇게 고가 오른 이유는 일단 원전 관련 두산 에너빌트가 있고요. 로봇 관련 로보틱스에 대한 실적 기대감이 반영된 게 굉장히 크고 하나의 경우에는 최근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유상증자 논란이 많았지 않습니까? 이에 대한 여파로 배당에 대한 확대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배당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배당 확대에 대한 기대감이 일단 하나에 지금 반영되어 있고 SK는 두 가지인데요. 자사주를 1, 2% 추가 매입한다는 지금 소식이 있고 그러면서 배당도 좀 더 확대하겠다. 이 두 가지가 맞물리면서 크게 지주사 형태 중에서는 본원의 경쟁력에 대한 한 축에 움직이는 군들이 있고 그리고 이 자사주 매입 플러스 배당 확대 이쪽으로 움직이는 축이 있어서 이 지금 두산, 하나, SK 같은 경우는 이 두 가지가 같이 공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그간 지주사들을 좀 보면 코리아 디스카운트 종목들로 여겨지면서 주가가 지지부진했다가 요즘 들어서 좀 고공행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렇다 보니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이 랠리가 언제까지 지속될까 이런 고민을 하게 되는 것 같은데요. 이번 랠리는 언제까지 지속된다고 보실까요? 우선 지금은 정책 수혜주로 봐야 되겠죠. 상법 개정안이 통과가 되면 우선 지주사가 가장 효과를 볼 수 있는 게 자사주를 강제 소각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에 대한 효과가 지금 나타날 수밖에 없고 그러면 자사주 강제 소각만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최소 두 자릿수 % 정도는 효과를 볼 수 있고 두 번째는 이제 상법 개정안이 이제 추진이 되는데 이번 상법 개정안에 강력한 게 들어왔죠. 3% 룰 그리고 집중 투표제 그리고 감사위원 분리 선출안, 감사위원 3명까지 들어온다는 이야기예요. 이렇게 되면 오너 지배력에 대한 투명성이 확보되면서 지배구조에 대한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원래 오리진 루트 코즈 자체가 사라진다고 보기 때문에 이에 대한 반영도 나타나면서 플러스에서 수급도 덩달아지 오르고 있습니다. 특히 개인들이 보면 이미 단기 투자에서 장기 투자로 갈 만한 호재들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지금 수급을 보면 장기 투자 형태로 가고 있는 신용 투자 같은 경우가 바뀌고 있는 추세가 나타나고 있거든요. 이 말은 이제는 이런 지주사 형태의 배당이 많은 지주사 형태로 가는 수급도 같이 맞물리면서 올해 안에는 지속적으로 수급이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상법 개정이 되면 아무래도 중복 상장 문제도 좀 해결이 되겠죠? 그렇죠. 가장 큰 문제가 중복 상장 문제죠. 왜냐하면 우리나라 지주사들의 중복 상장 비율은 한 18% 되거든요. 그러니까 일본이 한 4%밖에 안 되니까요. 대만 3%고 굉장히 높은데 이유는 있습니다. 우리나라 지주사 체제라는 게 2004년도에 생겼어요. 노무현 정부 때. 그 당시 지주사 순환 출자 고리를 없애고 지주사로 바꾸면서
중복 상장을 할 수밖에 없는 내재적인 구조적 한계를 가지고 있는 게 우리나라의 기업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스피노프 관련된 중복 상장은 조금 더 나올 수는 있지만 이것도 거의 마무리 단계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PBR 같은 경우에는 1배 미만인데 만약에 중복 상장 문제가 해결이 되고 상법 개정도 해결이 된다면 이 PBR도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지는 걸까요? 그렇죠. PBR이 기본적으로 1은 다 넘겠죠. 1만 넘더라도 현재 PBR이 SK가 0.38입니다. 그리고 LG가 0.49고요. 포스코홀디도 0.36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PBR이 1만 넘어도 지금 가치의 2배는 그냥 올라간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런 기대감이 지금 시장에서 반영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상법 개정이 이뤄지고 나면 머지않아 지주사 내에서도 옥석 가리기 움직임이 계속될 거란 전망들이 나오고 있는데 네. 사실 그렇게 된다면 궁금한 건 우리 투자자들은 어떤 기준을 가지고 옥석을 선별해야 할지일 것 같습니다. 추가 상승을 위해서는 어떤 요건들이 뒷받침돼야 할지도 궁금해지네요. 결국에는 첫 번째 질문으로 돌아가는데 지금 우리가 첫 번째 가장 20% 이상 가까이 오른 종목들 이야기했잖아요. 거기에 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산은 PBR이 7이 넘는데도 네. 오르고 있잖아요. 보는 경쟁력이죠. 첫 번째는 역시 주가는 그 사업의 보는 경쟁력이 높은데 지금 포스코홀딩스는 0.36인데도 오르지 않죠. 뭐 이유를 아시잖아요. 7관과 2차 존재 자체가 보는 경쟁이 약하기 때문인 거고. 두 번째는 이 부분은 보는 경쟁력 어떻게 보면 중장기적인 투자에 기준된다면 올해 안에 좀 수익을 볼 수 있는 좀 중단기적인 포인트는 역시 주주 확대 방안인 것 같습니다. 일단 배당 주주사 이렇게 되면 제가 볼 때 이번 상법이 통과되면 오너 일가들에 대한 지배권이 줄어들면 아마 저는 배당 확대가 굉장히 높게 올라갈 것 같습니다. 배당 확대 정책이 오너들 스스로가 배당을 높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이렇게 되면 배당 확대가 아마 지주사의 옥석 가리기 첫 번째 기준이 될 것이고 그다음 세 번째는 이제 자사주가를 많이 가지고 있는 곳. 왜냐하면 소각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소각의 이슈 때문에 이 두 가지는 중단기적인 기준, 좀 중장기적으로 보면 역시 보는 경쟁력 이런 기준으로 좀 옥석 가리기를 하면 어떨까 합니다. 네, 이렇게 옥석 가리기에 대한 기준을 세워주셨고요. 또 관련 기사들을 찾아보면 지배주주 지분율을 주목해야 한다는 의견들도 나오고 있는데 그 배경은 어디 있나요? 최근에 뉴스를 보면 잘 나가는 기업들이 상장 폐지를 하고 있습니다. 예, 이유가 있죠. 일단 상법 개정 전에 뭔가 수익을 좀 가져오겠다는 이야기인데 이런 기업들은 좀 조심해야 돼요. 어떤 곳이냐면은 이제 자사주 소각이 의무화 되잖아요. 이렇게 되면 행동주의 펀드의 표적이 되는 곳이 있을 거고요. 두 번째는 전략적으로 상장 폐지하는 곳이 생깁니다. 그 기준은 뭐냐 하면 최대 주주, 그러니까 우호 지분과 자사주의 비중 합산이 70%가 넘는 기업들은 피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최대 주주 지분율이 40% 이하인 기업인, 그러니까 합산이 70%가 넘고 최대 주주 지분이 40%가 넘는 기업들은 상장 폐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두 번째는 자사주 비중이 최대 주주 및 특수관계인 지분율보다 높은 기업들도 상장 폐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기에 오너들의 이익이 더 부합하거든요. 마지막으로는 자사주 비중이 절반이 넘는 경우도 위험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기업들은 상법 개정 전후에 굉장히 다른 방향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은 투자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상장 폐지를 피하기 위해서는 꼭 지배주주 지분율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겠네요. 자, 그리고 수급도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할 텐데 지주사별로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 변화가 있었나요, 최근에? 네, 있습니다. 외국인은 철저하게 밸류업 중심으로 움직입니다. 이유가 있어요. 일본 때문입니다. 일본에서 재미를 봤거든요. 이미 사례가 있었던 사례가 거네요. 있었던 거죠. 일본과 우리나라를 비슷하게 봅니다. 그래서 외국인의 수급은 밸류업으로 움직이고 있어 지금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상법이 통과되고 좀 더 갈 것이라 보고 있는 것이고 기관은 역시 전략 산업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반도체라든지 AI라든지 전략 산업으로 가고 있어서 결국에는 이 수급의 움직임을 보면 보는 눈은 비슷하다. 초대 말씀드렸죠. 보는의 경쟁력과 상법 개정 이 두 가지로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게 맞죠. 결국 앞서 강조를 해주셨던 지주사 선별을 할 때 그 기준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 네. 같기도 하네요. 자, 그렇다면 여러 지주사들 가운데 대표님께서 생각하시는 지주사 토픽은 뭘까요? 저는 처음으로 첫 번째는 아마 PBR이 1 이하인 기업이면서 보는 경쟁력까지 갖춘 기업이 일단은 좋겠죠. 네.
일단 뭐 SK라든지 LG라든지 이런 기업들은 아마 상법이 개정 통과되면 굉장히 빠르게 주주 친화 정책을 높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미 움직이고 있고요. 두 번째는 PBR이 1, 2 이상이라도 두산처럼 보는 경쟁력에 대해서 포텐셜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 두 번째 군으로 들어갈 수 있겠죠. 그렇게 보면 역시 뭐 SK라든지 LG라든지 두산, 뭐 그리고 LS는 역시 중복 상장 논란이 있긴 하지만 전력 관련 워낙 뭐 시장이 좋다 보니까 보는 경쟁력 차원에서는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이 있어서 이런 기업들이 향후 지속적인 성장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앞서서 저희가 지수사 상승률을 살펴봤을 때 가장 큰 폭으로 올랐던 게 한화거든요. 네. 한화는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하나가 이제 두 개 다를 가진 거죠. 하나 에어로, 하나 오션. 그러니까 보는 경쟁력 자체도 포텐셜이 높은 데다가 하나가 배당을 지금까지 하지 않았거든요. 괜히 눌려 있었는데 이제 그 유상 경제가 끝났고 보는 경쟁력이 높기 시작하면 지금부터는 굉장히 배당 확대 정책이 높아질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 같은 경우가 둘 다를 가지고 있는 곳이라서 하나도 또 눈여겨볼 만한 그룹인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수요일 마켓 포커스 오늘은 지주사에 대한 이야기 해봤는데요. 옥석을 가리는 법부터 토픽까지 들어봤습니다. 수요일 마켓 포커스 오늘은 리더스 인덱스 박주근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